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A Good Teacher is Patient and Consistent라는 논문입니다. 이 페이퍼는 이제 올해 6월 구글에서 나오게 된 논문으로서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좀 더 깊게 공부해보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보시다시피 A Good Teacher is Patient and Consistent입니다. 이제 이를 직역을 하면은 좋은 티처 네트워크는 이제 참을성 있고 신중해야 한다 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저자는 이 페이션스와 컨시스턴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이제 라지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좀 더 로버스트하고 효과적인 디스틸레이션 방식을 찾는데 초점을 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하는 논문은 아니고요. 저자는 컨시스턴트 티칭과 좀 더 나아가서 펑션 매칭을 제안을 하였고 티처 모델로서는 빅 트랜스퍼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빅 트랜스퍼는 2019년에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소타를 기록한 모델입니다. 펑션 매칭은 컨시스턴트 티칭을 기반으로 좀 더 디벨롭된 방법인데요. 이 컨시스턴트 티칭과 펑션 매칭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이제 매우 오랫동안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펑션 매칭의 경우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탑1 어큐러시 82.8%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모델을 보시면 이제 모델의 캐피시티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코스트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코스트 증가에 따른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은 텐서플로우 허브에서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프리트레인 모델 다운로드 횟수를 의미를 합니다. 2019년 그 당시 소타였던 빅 트랜스퍼 모델이 이제 레즈넷 50보다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으나 현재 이제 다운로드 횟수 측면에서 확연히 떨어지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경량화 방법으로서 이제 모델 프루닝과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설명을 하였는데요. 네트워크 프루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트워크 프루닝은 이제 불필요한 웨이트를 제거해 주는데 초점을 둔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네트워크 프루닝의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델의 패밀리를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모델의 패밀리를 바꿀 수 없다 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즈넷 모델에 이제 프루닝을 적용을 한 다음에 프루닝을 적용한 레즈넷을 두고 갑자기 이제 모바일넷을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이제 모델의 패밀리는 바꿀 수 없고 이는 아키텍처에 디펜던트 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관련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픽스 티처입니다. 픽스 티처는 프리컴퓨티드 티처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이제 픽스 티처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스튜던트가 이제 티처 네트워크에 타깃 분포를 추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언급을 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티처 네트워크로 추론한 타겟을 저장한 다음에 고정된 타겟을 스튜던트 모델이 따라가는데 초점을 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노이지 스튜던트라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랜덤 크롭 같은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제 고정된 타겟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디펜던트 노이즈입니다. 직역을 하면 독립적인 노이즈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각각 이제 독립적인 노이즈를 적용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 티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민 티처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티처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와 티처 네트워크에 각각 노이즈를 준 다음에 각 모델에서 나온 예측값을 통해서 이제 서로 로스를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때 티처 모델의 웨이트는 스튜던트 모델의 웨이트로부터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픽스 티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설명드렸던 픽스 티처의 경우 티처 네트워크에 고정된 타겟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는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은 온라인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컨시스턴스 티칭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저자는 컨시스턴시를 강조하는데 이제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동일한 이미지가 들어간다면 각 모델의 예측값의 분포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두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에 랜덤 크롭을 적용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픽스 티처나 민 티처 같은 방식들은 이제 서로 상이한 크롭 이미지가 각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컨스턴트 티칭의 경우에는 같은 영역의 크롭된 이미지가 각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컨시스턴스 티칭에서 좀 더 디벨롭된 펑션 매칭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펑션 매칭은 컨시스턴스 티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입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믹스업을 추가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개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합쳐져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이 방법이 믹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에 사용한 티처 네트워크인 빅 트랜스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 트랜스퍼는 레지넷 계열의 모델로서 2019년 이미지넷 소타를 달성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경우 트랜스퍼 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인 모델입니다. 이 빅 트랜스퍼 모델은 이제 레지넷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이제 기존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모델 안에. 그런데 이제 빅 트랜스퍼는 이제 기존 레지넷 모델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하고 이를 그룹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트 스탠다드제이션으로 대체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험 세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으로는 총 5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사용한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플라워 데이터셋, 펫, 선 397, 푸드 101, 이미지넷 2012년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이제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빅 트랜스퍼 계열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어큐러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래프는 이제 각 데이터셋에 대한 컨시스턴트 티칭 실험 결과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으로는 플라워와 펫, 그리고 푸드, 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요. 차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황색 차트는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는 레지넷 50을 스크래치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차트 같은 경우는 스튜던트 네트워크인 빅 트랜스퍼 계열 모델을 스크래치로 학습했을 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 빨간색 차트는 티처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이 파란색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한 결과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색깔별로 차트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실험을 할 때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조절해 가면서 결과를 여러 번 도출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실험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다루어서 실험해보고자 하였고, 이제 파란색 차트를 보시면은 오래 학습할수록 성능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또한 오래 학습시킬수록 티처 네트워크와의 격차가 줄어듦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컨시스턴스 티칭과 관련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위 그래프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탑원 어큐러시 결과값을 의미를 하는데요. 맨 왼쪽 그래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맨 왼쪽 그래프는 이제 펑션 매칭의 경우 컨시스턴스 티칭에 비해서 특정 어큐러시에 빨리 도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 매칭은 이제 초록색 그래프를 의미하고, 이제 컨시스턴스 티칭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래프를 의미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픽스 티처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특정 에포까지는 어큐러시가 올라감을 보이는데, 이제 1200 에포 이후로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운데 차트는 이제 옵티마이저에 따른 컨시스턴스 티칭 결과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구글에서 제안한 이제 샴푸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결론적으로 샴푸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특정 어큐러시에 좀 더 빨리 도달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의 분포를 타겟으로 학습을 진행한 경우에는 오래 학습할수록 오히려 해가 됨을 보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인풋, 레졸루션을 달리하고 이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때 테이블에 명시되어 있는 값들은 이미지넷 탑원 어큐러시를 의미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험에 사용한 에폭으로서는 300의 폭, 1200의 폭, 4800의 폭, 9600의 폭, 이렇게 4가지 에폭을 사용을 하였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래 학습을 할수록 이제 성능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은 이제 레지넷 계열 모델들의 비교 실험 결과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밀 V2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티처 네트워크를 앙상블해서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지식을 이제 트랜스퍼하는 모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들은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인풋 레졸루션을 의미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이제 모델과 레졸루션, 어큐러시 이렇게 세 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지표가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인풋 레졸루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 결과 이제 펑션 매칭의 성능이 제일 우수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OOD 데이터에 대해서 난리지 디스틸레이션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펫 데이터셋 혹은 선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제 오래 학습할수록 성능이 점차적으로 향상됨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왼쪽 그래프는 이제 학습할 때 이제 펫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펫과 이미지넷, 선, 푸드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이제 선 데이터셋과 이제 푸드 데이터셋의 경우 OO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실험 결과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셋으로는 이제 플라워 데이터셋과 선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컨센서스 티칭을 학습했을 때 다른 방법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컨센서스 티칭에 믹스업을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아짐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컨센서스 티칭의 경우 오래 학습할수록 이제 성능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컨센서스 티칭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 컨센서스 티칭은 이제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항상 동일한 입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가정을 두고 이제 실험을 진행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컨센서스 티칭에 이제 믹스업을 적용한 펑션 매칭을 제안하였다는 이제 사실이 있고, 이때 좋은 성능을 내려면은 매우 오랫동안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파라미터가 많은 티처 네트워크를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모방하는 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이제 단점을 가지는데요. 이제 추후에 이제 Does Knowledge Distillation Really Work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Knowledge Distillation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할 레퍼런스는 아래와 같습니다.